자, 다음으로는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합성수지 몰드로 올라가서 무슨 몰드? 금속 몰드. 금속으로 있는 금속 몰드. 그 다음,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케이블 트렌치 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공사의 특징이 뭐냐면, 몸체가 있고 커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브를 열어서 안에 있는 전선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금속으로 되어 있지만은 안에 몸체가 있고 앞에 커브를 덮어서 그걸 이제 은폐하고 필요하다면 커브를 열어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 몸체는 벽면에 고정하고 뚜껑은 나중에 덮어주죠. 그죠?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케이블 트렁킹 공사라고 이야기해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렁킹이라는 것은 자동차 트렁크처럼 짐을 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렁크를 열고 짐 엮고 뚜껑 닫으면은 짐을 적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태로 뚜껑이 몸체와 본체와 개폐 가능한 컵으로 구성된 형태를 우리는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트렁킹 시스템은 크게 아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몰드는요,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크게 만들려면 아까처럼 관의 형태라든지 덕대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 폭과 높이가 3.5cm 이상으로 되면은 안 돼요. 이상으로 되면요. 이하입니다. 이상 되면 안 된다는 거 강조하고요. 그리고 두께는 2mm 이상, 요 두께는 2mm 이상으로 시공하게 됩니다. 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다. 충격을 가할 그런 요소가 없다고 본다면 조금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과 깊이를 5cm 이하짜리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아까는 3.5cm로 제한되는데 조금 더 키워서 5cm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는 간 겁니다. 그리고 두께는 1m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얇아야 되는 거죠. 네,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영제 부착 시에 요걸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걸 먼저 이렇게 딱 설치하고 그 다음 뚜껑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전선을 보호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 요 시스템이에요. 이때 요 벽면에 요 밑에 있는 뭐다 본체를 고정할 때 요 아래쪽을 이렇게 고정할 때 요 부분을 이렇게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간격이 얼마라고요? 40에서 50cm. 아까 가유 전선과는 몇 메다마다 1m마다 고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요거는 40에서 50cm 간격으로 고정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관은 400V 이하의 저압 전련 전선을 안에 열어요. 마찬가지로 O개형 전선, OW 전선은 요 O개형 전선, OW 전선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옥내에 근자고 노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에서만 아까 합성 몰드 공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금속 몰드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금속 몰드는 역시 400V 이하의 근자한 장소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 몰드의 폭과 요 폭과 깊이는 얼마를 해야 되냐면은 50mm, 즉 몇 cm? 5cm가 되겠죠? 아까 합성수지로 만들 때는 요 관의 폭과 깊이가 3.5cm고 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는 몇 cm까지 가능하더라? 5cm까지 조금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합성수지 몰드 가지고 금속 몰드는 이 자체가 5cm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께는 몇 mm요? 0. 요 두께, 관의 두께는 0.5mm 이상의 항동제 또는 동제 몰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전선의 가닥수는 1종 몰드인 경우는 10가닥까지만 열 수가 있습니다. 2종 몰드는 이 관의 단면적의, 이 면적의, 요 관 면적의 몇 프로까지 열 수 있다? 20%까지 전선을 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은 10가닥 전선을 열 수 있고요. 약 2종은 20%까지 전선을 여서 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트렌치 공사입니다. 자, 옥내 배선 공사에서 바닥에다가 만든 또랑이죠. 그죠? 또랑을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또랑을 팝니다. 이것처럼 지금 보는 것처럼 파서
거기에다가 방호장치를 하고 전선을 연다는 거죠. 이렇게 나서 그 위를 보시는 것처럼 커브를 덮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설비는 옥내 수전 설비 또는 발전 설비 장소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소는 안 되고요. 수전 설비라든지 발전 설비 장소에서만 이러한 설비를 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뚜껑을 지지하게끔 이렇게 지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요 간격이 몇 메다 간격으로 2m 정도의 간격으로는 요걸 지지하게끔 받침대를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는 전기 배선 설비에 수간이라든 가스관, 물간이라든 가스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전기관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케이블 덕팅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원행이 아닌 비원행, 즉 사각형 모양으로 주로 만들어진 형태가 덕트라고 하고요. 네, 덕트예요. 덕트인데 금속으로 만든 이런 금속 덕트가 있고, 그 다음 플로우 덕트 해가지고 마룻바닥입니다. 컴퓨터실이죠. 컴퓨터실에 보면 바닥에 이런 콘센트나 이런 것들이 인출되게끔 바닥에 이런 전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플로우 덕트라고 이야기하고요. 셀로 덕트도 유사한 형태로 설치하는 것은 셀로 덕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금속 덕트와 플로우 덕트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로 이런 금속 덕트 같은 경우는 주차장, 우리 큰 마트에 보면 주차장에 딱 보면 위에 보면 이런 덕트가 있습니다. 그 덕트의 종류에는 한기 덕트도 있고요. 또는 안에 전선이 들어가 있는 금속 덕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안에 전선이 들어가 있는 금속 덕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속 덕트를 지지하는 간격은요, 천장에 매달린 간격은 3m마다 이렇게 지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열 수 있는 전선의 용량은 이 전체 단면적인 몇 프로까지? 20%까지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트의 금속 덕트의 두께는 1.2mm 이상의 철판을 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속 놓으면 주로 1.2mm 이상의 두께로 만들어라 이렇게 많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다 시공하다면 이 끝부분은 이러한 끝부분을 오픈해버리면요, 나중에 치나 고양이 이런 것들이 요 안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지들이 습성이 뭡니까? 뭔가 갉아먹는다는 거죠. 이 전선을 갉아먹다 보면은 전련체가 파손되고 안에는 심선 끼리가 붙거나 심선이 이 금속하고 닿아서 무전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끝부분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폐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금속 덕트는 어느 장소에 많이 쓰느냐? 우리 일반 항공사, 저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걸 우리는 금속칸이라고 이야기하죠. 금속으로 되어 있건 PVC로 되어 있건 이런 칸이 되어 있는 열 수 있는 전선이 크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열 수 있는 전선이 조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전선을 연결할 때 이런 덕트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빌딩이나 공장 등의 전기실에서 많은 전선, 간선이 인출되는 장소에는 바로 금속 덕트로 시공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안에 전선을 열 때 덕트의 면적 몇 프로까지? 20%까지만 열 수가 있습니다. 단 제어용 전선은 몇 프로까지? 50%까지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공급해주는 이 전선은 안에 전류가 단열이 많은 제어용 전선, 쉽게 말해서 요거하고 조금 틀리지만은 인터넷선, 이거는 부피는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온도가 안 올라가죠. 전류가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온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20%만 여십시오 하는 것은 나머지 공간을 통해서 전선에 전류가 흘러가면은 열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공간을 해서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20%만 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이 전선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전류가 거의 많이 흐르지 않는 이런 저용 전선은 이 나머지 공간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몇 프로까지 열 수 있다? 50%까지 넣더라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0%까지 열 수가 있다. 끝은 뭐 해야 된다고요? 폐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뚜껑도 닫아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 폭은 얼마 이상짜리를 만들어야 됩니까? 40mm 이상의 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께는 1.2mm 이상의 두께로 되어 있고요. 지지는 3m마다 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에 설치하는 플로우 덕트예요. 그래서 마루 밑에 매입하는 배선용의 홈통으로 마루 위의 전선으로 인출한, 그래서 여기 있는 위에
책상, 컴퓨터 책상을 놓으면 그 책상으로 전기를 인출할 용도로 쓰는 것이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덕트의 두께는 2.0mm 이상의 두께를 이어야 되고요. 안에 전선을 열 때 내단 면적은 몇 프로까지 열 수 있다? 32%까지. 프로덕트는 내단 면적의 32%까지 전선을 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는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되겠습니다. 케이블 트레이 종류는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사다리형이 있고요. 자, 완전히 막혀있죠? 이런 밀폐형이 있고요. 요 사이사이 구멍을 낸 펀치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골격만 있고 뭐다? 너무 당당 비있죠? 이런 데서 우리는 뭐다? 메쉬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선을 뭐다? 고정할 수 있는 골격만 있죠? 이 사이가 다 비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메쉬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4가지 종류의 트레이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트레이가 사다리형 트레이를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케이블을 부술 시 단청, 이 전선을 열 때 한 층만 이어야 되는 거지, 이걸 엮고 또 위에 포개서 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층으로만 설치하고 벽면과의 이격비는 2cm 이상 이격시켜서 벽면에 고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mm 이상 이격시켜서 벽면에 고정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케이블 공사입니다. 케이블은 도체와 그 다음 전련체와 외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외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보호하는 관이라든지 덕트 안에 안 넣고 이 자체로 그냥 시공이 가능한 게 케이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케이블은 전선은 케이블을 써야 되고요. 또는 캡타이 케이블을 써야 되고요. 지지하는 간격은 2m마다 지하입금 되어 있습니다. 단 캡타이 케이블은 1m마다 지하입금 되어 있고요. 곡률 반경, 꺾이는 정도는 다심 케이블은 6배, 담심 케이블은 8배, 연피 케이블은 10배에서 12배 정도로 완만하게 해야 됩니다. 자, 다심 케이블이 뭐냐면은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는 하나의 전선인데 그 안에 전기를 흘려주는 도체의 부분이 3개가 있는 겁니다. 3개가 있는 걸 3C, 2개가 있는 걸 뭐란다? 2C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1개만 있는 거는 뭐다? 그냥 1C인데 이걸 우리 단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단심. 그러면은 왜 이런 전선을 쓰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1개만 있는 걸 쓸 때는 우리 옥내 전기를 공급할 때 몇 가닥의 전선이 필요합니까? 2가닥이죠. 그래서 2가닥의 전선을 가지고 여기는 L1 전기, 여기는 뭐다? N 전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기를 공급받아서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220V 돌리고 이건 0V 돌리는 2가닥의 전기를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선 2가닥을 가지고 작업하면 불편하니까 한 가닥에 여기에 심선이 2가닥이 있어. 이쪽은 L1 전기, 여기는 뭐다? N 전기. 이렇게 해서 전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이런 케이블 우리는 2심 케이블. 근데 3상 전기를 공급할 때는 L1, L2, L3 이렇게 공급해야죠. 그럴 때 사용한 게 3C. 그리고 L1, L2, L3, N까지 오는 걸 뭐다? 4C 케이블. 이런 걸 쓰는데 그러한 케이블 2C 이상을 우리는 다심 케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굽힘작할 때는 좀 심하게 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잘 꺾이기 때문에. 그래서 6배로 꺾을 수가 있지만은 단심 케이블은요. 바깥에서 볼 때 요 두께와 이 전선의 면적하고 이 전선의 면적이 똑같다면 똑같은 전선의 면적을 단심으로 만든다면 안에 들어간 뿌리 양이 어느 게 많겠습니까? 요게 뿌리 양이 많겠습니까? 이게 많겠습니까? 이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안 꺾입니다. 이거는 잘 꺾이지만 똑같은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심 케이블은 잘 안 꺾이기 때문에 완만하게 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배? 8배 정도로 완만하게 꺾게 되고요. 연피 케이블은 요 껍질에 요 껍질에 피복에 금속으로 또 도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연피 케이블이라고 해요. 피가 있는 거. 그리고 도체로 방호 장치를 하고요. 거기에 또 뭐다? 외장을 한 번 더 둘러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피로 되어 있는, 즉 뭘로 되어 있는? 도체로 되어 있는 방호 물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더 안 꺾여요. 이러한 연피 케이블은 그 곡률 반경을 10배에서 12배 정도로 완만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콘크리트 안에 직접 매설하는 케이블은 이러한 콘크리트 침매용 케이블 또는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연피 없는 케이블, 아까처럼 요 끝에 보호장치로 도체가 없는 이러한 케이블을 상호 접촉할 때는 L자를 써서 접촉하고요. 그리고 평행 비닐 외장
케이블 상호 접촉은 박스형 커넥터를 통해서 접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OF 케이블입니다. 저 보니까 O자가 뭐라고? 오일입니다. 그리고 필교정이죠. 오일이 차 있는 케이블입니다. 전선인데 전선을 자르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오일 덕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 안에 진짜 전륜이라는 기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은 전선을 자르니까 그 안에서 기름이 쫄쫄쫄 논다. 좀 이상하지만은 이 기름이 전륜유라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특수한 특과함에서만 이 전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OF 케이블은 특과함에 사용하는 케이블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이블의 손실. 케이블의 손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케이블 손실이에요. 자, 케이블은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케이블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뿌리가 있고요. 도체가 있고 또 전련체가 있고 전련체.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연피가 있다고 했죠. 연피라는 뭡니까? 도체로 되어 있는, 방호 도체로 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쓰는 이 뿌리, 전기가 흘러가는 이 뿌리 선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는 저항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케이블의 도체에서 발생되는 손실은 가장 많은 손실에 해당되는 게 이 도체에서 발생되는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류가 하려면 이 전련체층에서 또 손실이 발생돼요. 그걸 우리는 유전체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상 전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C승진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아까 요 바깥에 있는 연피에 또 발생되는 손실이 있는데 안에 전기가 흘러가면요. 이 뿌리에 전기가 흘러가면은 이 뿌리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가면은 그 전류 때문에 뭐가 만드냐면은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 자기장이 이 도체 부분을 지나가면, 바깥에 있는 도체 부분을 지나가면은 그 도체에서 상호 유도 작용 때문에, 전자 유도 작용 때문에 요 내부에서 또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자기장으로 바뀌는데 이 자기장이 요 도체, 바깥에 있는 도체, 즉 연피를 통과할 때 그때 전자 유도 작용에서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때 손실을 우리는 연피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중변선로입니다. 지중변선로. 우리 지금 시내에 나가보면은 전봇대를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는 선로 자체가 지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중선로의 중간에 개폐기, 즉 중간에 전기를 끊고 연결하는 개폐기라든지 배납기는 시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에 있는 전선이 이 개폐기하고 연결될 때 이런 데밖에 연결 안 되겠죠. 연결되는 이 부분은 우리는 뭐다? 엘보. 90도로 꺾여 있는 형태의 커넥터를 해서 엘보 커넥터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90도 꺾여서 기기 멈치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개폐기 멈치하고 이걸 엘보 커넥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특과업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주로 CV 케이블, 가격 폴리에틸렌 젤는 비닐 실석 케이블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는 CNCV 케이블 또는 CNCVW 케이블을 쓰고 있는데 그럼 CNCV와 CNCVW 차이점이 뭐냐? 차수형과 수멸형인데 두 개 다 밤수형이라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않는 타입이라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요 놈은 그냥 물에 담갔을 때 물이 들어오지 않는 걸 의미한 거고요. 요거는 그 물이 압력이 가신 상태에서도 그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되어 있는 그 물이 들어오지 않는 형태의 방수형을 우리는 수멸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애자 사용 공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을 노출로 하고요. 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애자라는 전연체로 취재해서 설치하는 공사. 이게 애자형 설치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애자형 설치 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자 사용 공사는요. 천정이나 평명 등의 애자, 바인더선을 사용하여 전선을 취재하는 공사를 우리는 애자 사용 공사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요즘 인테리어가 멋진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노출로 전선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인테리어 보고, 그죠? 그때 그 전선을 취재하고 있는 것이 애자예요. 그 공사법이 애자 사용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용할 수 있는 전선, 전련 전선을 쓰고요. 피복이 전련되어 있는 전선을 써야 되는데 OW나 DV 전선, 5개형이나 2인용은 되지 않는다. 그 전선 쓰지 못합니다. 애자가 갖추될 조건은요, 전련성이죠.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선을 취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가 평면으로 전달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면으로 전달 안 되는 정도를 우리는 전련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전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 전선에 전류가 흘러가면 열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열에 의해서 이 애자가 불이 나면 안 되겠죠? 불이 나지 않는 성질을 우리는 안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가 들어오면 그 핏물이 이 애자 안으로 침투하면 안 되겠죠? 왜? 침투해서 습기를 머금고 있으면 이 전선에 있는 전기가 그 습기에 의해서 외벽으로 파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 그래서 내수성이 있는 것을 애자가 갖추될 조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애자의 설치 간격. 전선을 이렇게 고정할 때 애자로 고정하는 거죠. 이 애자와 애자의 간격은 몇 미터 이하마다 설치되냐? 2m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자 사용공사 할 때 우리가 전선이 한 가닥이 아니고 전선이 이렇게 두 가닥이 가겠죠? 그럼 이 전선 상간의 간격 이게 붙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요 전기가 있어서 갈기가 쉽죠? 누전되기가 쉽습니다. 누전이 아니고 선 두 개의 전선에 전기가 흐르면은 누전이 아니고 합선이라고 그러죠? 합선되기가 좋기 때문에 이 전선을 이렇게 떨어뜨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몇 cm? 6cm. 그래서 외울 땐 이렇게 외우죠? 요 전선 상호간의 거리는 6cm고 전선과 백면 사이는 요 높이 얼마? 2.5cm를 기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요 간격 6cm고 전선과 백 사이에 애자의 높이가 2.5cm인데 단 400V를 넘으면서 점검할 수 없는 장소는 조금 더 이 백면으로부터 전선을 조금 더 띄어야 된다는 거죠. 몇 cm까지 띄어야 된다? 4.5cm 이상 띄어서 시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이 전선과 전사의 간격은 6cm 이상, 60mm 이상이고요. 단 고압선일 때는 8cm 이상을 띄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선과 백 사이의 이격거리는 2.5cm가 원칙이죠. 단 400V를 초과하고 근저하지 않는 습기가 있는 장소는 4.5cm 정도 더 많이 띄어야 되는 겁니다. 또 고압 전선을 사용할 때는 5cm 이상을 띄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애자와 애사의 간격이 이렇게 있는데 요 전선을 설치하면 시급 이 전선처럼 빡빡 안 하죠. 사실 약간 이렇게 쳐져 버립니다. 전선이 이렇게 쳐지기 때문에 요 벽면하고 닿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격은 2m 이하마다 시야에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벽이 있고 천장이죠. 천장에 애자를 설치하고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시공한 경우는 요 전선이 벽하고 천장면과 안 붙겠죠. 안 붙기 때문에 이 간격을 어떻게 하더라도 2m가 아니고 6m 정도로 지지하더라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또 간격을 늘리려면은 이게 많이 쳐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래쪽에 사람이 다 있는 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넓은 간격 안 되고 6m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자, 애자 위에 전선을 고정할 때 이렇게 바인더선으로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고정하는 것을 우리는 일류 바인더, 애자가 있고 전선의 끝부분에 묶어주는 걸 일류 바인더. 애자의 위에다가 이 전선을 넣고 바인드하는 걸 뭐다? 두부 바인더라고 해요. 그리고 애자의 옆면에다 전선을 넣고 바인드하는 걸 이것처럼 되는 걸 척부 바인더라는 방법 3개가 있습니다. 이때 바인더 선의 굵기는 이 전선의 굵기는 원래 전기를 공급하는 이 전선의 굵기보다는 안 굵겠죠. 이 전선의 굵기가 16스퀘어 이하라면 이 바인더 선의 굵기는 0.9mm 정도의 바인더 선을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전선이 50스퀘어를 초과한다면 1.6mm 이상의 바인더 선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 두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처럼 여기도 한번 바인더 하고 여기도 반대쪽에도 이렇게 바인더한 걸 뭐다? 십자 바인더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한쪽만 바인더한 걸 우리는 뭐다? 일자 바인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처럼 여기 보니까 이쪽도 바인더 돼 있고 이쪽도 바인더 돼 있죠? 이걸 우리는 십자 바인더, 한쪽만 되는 걸 뭐다? 일자 바인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전선이 굵으면은 2번 바인더 해야 되는 거니까 십자 바인더를 써요. 전선이 가늘면은 일자 바인더법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사용하는 애자는요, 전선의 굵기에 따라서 16mm 이하는 소노브 애자, 작은 크기의 애자를 쓰고요, 50mm까지는, 50스퀘어까지는 중노브 애자를 쓰고요, 95스퀘어까지는 대노브 애자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자 사용 공사는 전선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 장소에는 이런 애자 사용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분, 전분,
기타 가연성 먼지가 있는 장소 또는 석유류가 저장된 장소에는 이런 시공 방법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버스 덕트 공사와 라이팅 덕트 공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스 덕트 공사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속 함 안에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도체, 이게 이제 R3, L1, L2, L3의 전기를 공급하는 도체인데 이게 나도체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바라고 그러죠. 그래서 버스바,電動바로 되어 있는 이 바를 통해서 우리가 L1, L2, L3의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가 연결되어 버리면 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인슐레이터라는 전련체로 그 바를 고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고정된 전련체 때문에 이 바 자체가 만나지 않겠죠? 만나지 않습니다. 이거 만지면 감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바를 어디에 함 안에, 이런 금속 함 안에 이은 걸 우리는 버스 덕트 공사를 합니다. 아까 이 금속 함을 우리는 금속 덕트라고 했죠? 금속 덕트는 안에 전련체의 전선을 넣어서 시공하는 방법이고요. 부서 덕트라는 것은 안에 부서바를 연 상태, 부스바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형태의 덕트를 우리는 버스 덕트 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전선은 나도체입니다. 나도체. 피복이 없는, 전련체가 없는 나도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전기를 공급해서 이 전기를 원하는 부분으로 가겠죠. 그래서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그 전기를 가는 형태가 피더 버스 덕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피더 버스 덕트 중간에 이렇게 콘센트를 빼놨습니다. 여기 분명히 전기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우리가 원하는 부하가 있다면 이 부하에 전기를 주기 위해서는 전기가 있지만은 이 전기를 못 써. 왜? 나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바로 옆에 있는데 전기를 못 쓰니까 땡 들어가서 원하는 전기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풀펜트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콘센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기를 이렇게 꼽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꼽아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버스 덕트를 우리는 플러그를 꼽아서 사용할 수 있는 버스 덕트입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버스 덕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요 아래쪽에 홈을 내서 L1, L2, L3 삼성 전기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고 홈을 쭉 파는 겁니다. 거기에 선을 달아서 원하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기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뭐처럼? 지하철처럼. 지하철이 움직이지만은 그 위에 전선이 항상 고정되어 있죠. 따라가면서 항상 전기를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하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덕트가 트롤리 버스 덕트가 되겠습니다. 트롤리라는 말은 뭐다? 끈다는 의미죠. 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끌고 가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 트롤리 버스 덕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별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고요. 지정하는 간격은 이 부스바를, 버스 덕트를 지하는 간격은 금속 덕트와 마찬가지로 3m마다 100m에 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종류가 뭘까요?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죠? 피더 버스 덕트는 도중에 부하를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접촉할 수 없는 구조죠. 그래서 없는 경우는 피더 버스 덕트하고요. 자, 플러그인 버스 덕트는 도중에 부하 접촉으로 꽂은 플러그를 만들어놓는 우리는 플러그인 버스 덕트, 즉 콘센트를 박아놨다는 겁니다. 트롤리 버스 덕트는 이동 부하를 홈을 파서 왔다 갔다 하면 지하철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이동 부하를 접촉할 수 있게끔 만든 게 트롤리 버스 덕트가 되겠습니다. 라이팅 덕트 공사입니다. 라이팅이라는 말은 전구라는 의미죠. 일단 전구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덕터, 이걸 우리는 라이팅 덕트랍니다. 이 전구를 여기 꼽으면 불이 들어가고 여기 꼽으면 또 여기도 불이 들어온 거죠. 아무데나 꼽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덕트 안에 요렇게 두 개의 나도체가 있는 거예요. 나도체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버스 덕트처럼 인슐레이터, 전련체로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되어 있는 전련체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전구를 꼽으면은 여기에 도체에서 전기를 바로 공급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픽업을 제가 안 하더라도 나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라이팅 덕트 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이거 지지하는 이 간격, 요걸 고정하고 있죠. 천정면에 고정하는 이 간격은
덕트지만은 되게 가벼운 덕트죠. 그래서 2m마다 지하되어 있습니다. 아까 금속 덕트 같은 경우는 3m였지만은 라이팅 덕트는 이 자체 구조물이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m마다 지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트의 계급 요 전구를 뽑을 수 있는 부분은 아래쪽으로 향해 되는 것은 당연히, 그리고 맨 마지막 마감은 안에 치들이 못 들어있게끔 마감은 끝은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고압, 턱고압, 옥내 설비의 시설입니다. 옥내에 고압이나 턱고압을 사용할 때의 경우죠. 그래서 고압 옥내 배선은요, 애자 사용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한 것처럼 애자로 공사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조건은 건조하고 전개된, 은폐되지 않은 전개된 장소에서만 쓸 수가 있는 방식이에요. 자, 그 외에는 모두 케이블에 의해서 케이블 배선으로 공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애자 사용 배선에 의해서 고압 옥내 배선할 때는요, 전선은 최소 몇 스키아 이상? 6스키아 이상의 전선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압에서는 우리 옥내에 사용한 전선의 최소 굵기는 얼마? 2.5스키아 이상의 전선을 써야 되는 겁니다. 예, 고압에 사용한 전선은 최저 얼마? 6스키아 이상의 전선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애자 사용 공사할 때 애자와 애사의 간격, 좀 G자의 간격은 2m 이하라고 앞에서 배웠죠. 그리고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선과 전선 사이 간격은 몇 cm? 6cm인데 고압이 이룰 때는 몇 cm? 8cm. 그리고 전선과 백 사이에, 즉 조형계 사이에 그리는 2.5cm가 원칙인데 뭐다? 점검할 수 없는 400V를 초과하는 부분은 4.5cm고 고압일 때는 5cm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케이블 트레이 배선을 위한 고압 옥내 공사를 할 때는요, 전선은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만연석, 불이 나지 않는 그런 케이블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트레이 안에 케이블은 단층으로만 설치해야 됩니다. 자, 옥내 고압용 이동 전선의 시설은요, 전선은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전선이죠. 그래서 고압용 캡타이 케이블을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전용 개폐기 및 과절 차단을 각각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전이 생기면은, 지략이 생기면은 자동으로 차단시켜주는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턱고압 옥내 전기 설비는요, 사용 전압이 100kV 이하였으나 턱고압 옥내 배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턱고압이 옥내에 들어올 수 있는 전압은 몇 볼트? 100kV 이하라는 거죠. 그리고 케이블 트레이 배선은 35kV 이하일 때, 아까 이야기처럼 케이블 트레이라는 그 트레이 안에 전선을 이어서, 케이블을 이어서 시공할 때는 35kV 이하의 전선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용하는 전선은 반드시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전선의 허용 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요, 전선의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이 전선의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I 제곱 R만큼의 이 전선의 저항을 곱한 만큼의 전력 손실이 이 전선에서 발생돼요. 이게 열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의 전류가 흐르면은 전선의 저항 때문에 발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도 때문에 전선의 피복, 이 전len지의 재질이 변질되거나 전len선이 열하여 심하면은 화재까지 난다는 거죠. 화재까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조사합니다. 요 전선에 20A를 흘리니까 요 온도가 60도가 되더라. 그리고 요 전선에 30A 흘리니까 더 많은 80도까지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 전선이 흘릴 수 있는 전류는, 일반적인 전선은 이 피복의 허용 온도를 60도로 와요. 그럼 이 전선은 60A까지 흘리니까 보니까 20A밖에 안 되네. 그럼 이 전선에는 30A를 흘리면 이 전선이 이런 현상 때문에 심하면은 화재로까지 이어지니까 이 전선은 20A 이하까지만 쓰라. 이게 제대로 쓸 수 있는 전류는 20A야. 이렇게 재놓은 거예요. 근데 이 전선 불길 때문에 똑같은 20A를 흘리더라도 이 붉은 이 전선은 저항가격이 적죠. 그래서 온도가 뭐 40도 정도밖에 안 올라갈 거예요. 그럼 30A를 흘렸다면 이제서 60도의 온도가 된다면 요 전선의 굵기는 몇 A까지 했다? 30A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전선의 허용 전류는 20A, 이 전선의 허용 온도는 뭐다? 30A 이렇게 정해놓은 이 전류를 우리는 허용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선의 온도가 허용 온도를 넘지 않는 최대 전류를 허용 전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선의 허용 온도는 딱
60도로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전력물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허용 온도가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VC나 이런 것들은 70도고요. 이런 물질은 90도, 이런 물질은 70도, 105도까지 이렇게 온도를 견딜 수가 있는 허용 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 고려해서 메스키아 전선 피복은 어떤 피복으로 만든 전선을 테스트해서 이 굵기는 이 피복이 견디는 온도까지 하던데 그 온도까지 올라가는데 얼마의 전류가 흘러오면 그 온도까지 된다. 그걸 정해가지고 이 전선의 굵기는 허용 온도가, 이 전선은 허용 전류가 몇 암페어짜리입니다라고 다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굵기와 이 피복의 전체의 허용 온도를 다 고려해서 국가에서 이 전선의 이 굵기의 전선은 이 굵기의 이러한 피복의 전선은 몇 암페어까지 안전하게 쓸 수 있다. 그렇게 정한 전류를 우리는 허용 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옥내 전선으로 시공하고자 합니다. 어떤 부하에 제품의 부하에 전선을 이렇게 연결하고자 해요. 그럼 이 전선의 굵기는 얼마짜리 전선의 굵기를 달아야겠습니까? 그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2.5스퀘어짜리 전선은 20A까지, 4스퀘어짜리 전선은 30A까지, 6스퀘어짜리 전선은 40A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굵기별로 허용 전류가 정해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고려해서 전선의 굵기를 정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선의 굵기는 전선의 허용 전류를 고려해서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 조심할 게 뭐냐면은 이 전동기라고 있습니다. 모터라고 있죠. 전동기의 전류가 15A의 전류가 흐릅니다 하면은 그럼 2.5스퀘어짜리 전선으로 시공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이 전동기의 허용 전류가 15A라는 건, 부하 전류가 15A라는 건 모터가 기동 시에 할 때는 실제 몇 배의 전류가 흐르냐면 6 곱하기 15A의 전류가 기동 시에 흘러요. 기동 시에. 그러다가 정상적으로 회로가 안정이 되면 15A의 전류가 계속적으로 모터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동 시에 이렇게 6배의 전류가 흐르는 이런 큰 전류가 흐르는 기동 전류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이 전선의 허용 전류는 이 모터의 15A를 그대로 가져오면 안 돼요. 이 전류보다 조금 더 흐를 수 있는 전선을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여유계수라고 하고, 이 모터의 전류가 50A 이하라면 몇 배? 1.25배의 여유계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5라면 15 곱하기 1.25배에서 이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굵기를 우리는 그 전선, 이 부하입니다의 전선의 굵기로서 선정해 준다는 거죠. 근데 이 모터의 전류가 몇 암페어? 50A를 초과한다면 여유계수로서 얼마? 1.1배를 곱해서 그 값 이상을 흘릴 수 있는 전선의 굵기를 우리가 선정해서 시공을 한다는 겁니다.